2026년 2월 12일 지난번에 이어서 이론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버처 이덕혜 슬레이브 쪽에 구현된 코딩 분석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메스터 쪽에서 ESC에 접근해서 ESC의 메모리라든가 컨트롤 스테터스 레지스터를 일과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EPROM 이뮬레이션을 버처 슬라이브 이렇게 버처 이렇게 슬라이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리드하는 방식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EPROM에서 물론 이제 EPROM 이뮬레이션이 되겠죠. 읽는 방식에서는 APWR이라든가 APRD, FPWR, FPRD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쪽이나 로지컬리 쪽의 접근, 메모리 접근에서는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용되는 함수를 보면은 ACSII start read하고 요게 이제 APWR 커맨드, 그 다음에 FPWR 커맨드에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ECSII RW 함, 제가 만든 이제 함수인데, 또는 이제 ECSII RW 함수 갖고 이제 APRD, FPRD 또는 이제 APRD, FPRD에서 사용합니다. 순서는 제일 먼저 write 커맨드 APWR, FPWR과 같은 write 커맨드를 통해서 먼저 ECSII start read 함수를 작동시키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APRD나 FPRD를 통해서 ECSII RW 호출하는 게 정석인데, 간혹가다 호출하는 방식, 요 ECSII RW 대신에 제가 만든 ECSII RW 함으로 호출해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통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APWR이나 FPWR을 통해서 EPROM과 관련된 레지스터 0x502를 접근해요. 명칭은 뭐 EP 스테이트나 EP 컨트롤 뭐 똑같은 500인데 0x50인데 여기를 접근해서, 특별히 여기를 접근할 때 데이터 랭스가 5개 이상인데 정상적인 경우는 데이터 랭스 6예요. 요거 데이터 랭스가 6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P로부터 읽거나 쓰거나 하는 작업을 시도하는데, 아직 쓰는 작업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EP롬부터 읽는 작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요 두 개의 인스트럭션 APWR이나 FPWR에서는 저 ADO, 그러니까 어드레스 데이터 옵셋이죠. 요거 값이 요 스테이트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추가한 거지만, 그래서 데이터 랭스가 5보다 크냐, 5보다 큰 경우, 정상적으로 이제 데이터 랭스가 6일 텐데, 그냥 5보다 큰 경우에 이제 스타트 리더를 호출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순한 레지스터 접근이다. 단순한 레지스터. 그러니까 EP로 명령에 속한 레지스터 접근이다 해서 그냥 set write를 하고 있는데, 요 경우로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FPWR 경우에는 이제 FPRD로, APWR 경우 위로 호출했을 경우는 APRD를 통해서 이제 어디를 접근하냐면 EC 데이터 EPDAT, 이게 이제 0x508이거든요. 이쪽을 접근해서 이제 읽어가는 방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매번 요거를 먼저 한번 ECSI start read 후에 이제 ECSI RW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읽어 가기 때문에 이 두 동작이 한 쌍으로 해서 즉 다시 말해서 0x502로 접근한 후에 접근해서 이제 ECSI start read를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0x508을 접근해서 ECSI RW를 호출해서 이제 매번 8바이트씩 읽어가는 게 EEPROM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08 접근하는 경우죠. ADO가 ECTLEC EEP DAT 일 경우에 이제 write로. 그다음에 요거하고 이제 반대로 이게 EEP 스테이트로 하면서 데이터 랭스가 뭐 많을 경우는 많을 경우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가상적인 거기 때문에 앞에 요 절차를 통하면 일단은 이제 EP로면서 읽어가겠다는 의미니까 이제 읽어가는 개수는 랭수는 뭐 이게 8바이트가 됐던 원래 하드웨어 상으로는 이제 그 하드웨어에 세팅된 4바이트나 8바이트씩밖에 이제 전달이 안 되는데 가상적인 머신이기 때문에 뭐 100바이트도 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위 두 가지 경우에 이제 코딩이다. 그래서 0x502, 503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주로 쓰냐면 0x60. 그래서 EEP로 이뮬레이션이다. 근데 한 번에 읽어가는 데이터 수는 8바이트다. 뭐 이런 얘기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06, 503은 00으로, 그 다음에 이제 0x503에서 506까지는 이제 EEPROM의 주소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개의 바이트인데 원래는 이제 2바이트만 사용합니다. 여기서 16빗만을 사용합니다. 2바이트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소 값을 이제 ESV 자료 구조에 last word offset 세팅돼서 나중에 이제 0x508 ECTLEC EEP 데이터로 접근할 때 이제 호출되는 함수가 호출되는 그 ESCSI 커맨드 요게 이제 함수가 세팅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 함수 세팅된 게 이제 read category head ham 하고 제가 이렇게 명칭으로 만든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호출해서 이 함수는 결국 자료 구조 중에 카테고리 헤더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읽어간다. 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read category HDR 함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XMC 4800 EEPROM 데이터를 갖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싱크로너스 매니저 쪽에 처리가 잘못돼 있어요. 오리지널 프로그램에.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 read category 헤더를 함으로 다시 바꿔서 거기서 싱크로너스 매니저 쪽에 개수가 4개 될 때도 잘 소화되게끔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로 이제 작동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ECSI RW 함에는 지금 요 코맨드가 세팅이 바로 이전에서 세팅이 돼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 0을 60으로 1번을 00으로 2번하고 3번은 그 바로 전에 501을 접근했을 때 세팅된 그 주소 있죠? EEPROM 주소. 그게 이제 여기 저장돼 있잖아요. ESV REST Word Offset. 그래서 그 주소로 세팅하고 4번, 5번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상위 주소니까 0000으로 해갖고 그 앞에서 세팅된 ESI, SI 커맨드를 수행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함수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read category header 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갖고 이제 호출할 때 여기서 보다시피 데이터 랭스는 6개는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6을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담을 때는 여기는 데이터 프레임에 6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테니까 6번째부터 데이터를 담으려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취하든가 아니면 그냥
ECSIRW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처리 끝난다면 이제 커맨드를 필요 없으니까 이제 널로 0으로 해서 널로 만들고 last word offset도 이제 마이너스 1로 유효하지 않은 값으로 이렇게 세팅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ECSI start read에서 세팅한 ESVSI 커맨드 그게 이제 요 함수나 요 함수예요. 요거 갖고 수행을 한다. 요거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요 ECSI start read에서는 뭐를 하냐? 그러면 여기서는 봐갖고 데이터가 제로 쪽은 체킹을 하지 않고 완 쪽 체킹해서 이게 01이냐 02냐 03 이게 01이 read EEPROM의 read 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02는 write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고 03은 reload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01 쪽만 처리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word offset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때 받은 데이터 중에서 2하고 3 갖고 그러니까 2서부터 이제 16빗 타입으로 이제 옵셋 값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완이 0일일 때는 이 코맨드를 셋하는 거죠. read category head ham write일 경우는 이제 write category header 뭐 ham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구현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굳이 여기서 마스터에서 EEPROM에다가 정보를 write 하는 경우는 아직 제가 예제를 못 만나봐서 그런 경우도 필요하다면 이제 여기 write category header라든가 write category header 함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또 구현을 해야겠는데 아직은 구현을 안 한 상태입니다. reload도 이제 처리를 안 하고 있죠. 케이스 0102 03이 reload인데 reload는 말 그대로 이 필요 정보를 다시 이제 프레시 메모리에 만약에 있었다면 그런 램 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가상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실질적인 하드웨어 ESC에서는 EEPROM을 프레시 메모리나 EEPROM에서 실제 프로그램이 돌 때 작용할 수 있는 램 쪽으로 이동을 꼭 해야 되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가상적이기 때문에 뭐 항상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우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현재는 케이스 01 리드 경우만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필요종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사양집 ETG 그러니까 이덕계 슬레이브 사양 관련해서 세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책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EEPROM 보면은 0x500부터가 EEPROM에 해당되는 영역인데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주소 0x500 여기는 이제 EEPROM 컨피규레이션이 들어있고 1에는 EEPROM PDI 액세스 스테이트가 들어있는데 가상적인 우리는 EEPROM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 않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3번이 EEPROM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여기가 이제 일부 세팅되고 504부터 507까지가 EEPROM에 어드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읽어가는 창구는 요 EEPROM 데이터가 돼갖고 0x508에서 F까지 8개의 바이트 데이터가 탁하고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드웨어 칩을 만약 사용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1번, 2번 세팅하고 이제 이후에는 여기에요. 502, 504에 우리가 리드를 하겠다. 몇 바이트 단위로 리드를 하겠다. 하고 램 아니 EEPROM 주소 어디서부터 리드 하겠다. 하고 이제 요까지를 다 쓰면은 요 ESC 칩에 의해서 EEPROM이 접근돼 갖고 거기서 데이터를 읽어다가 여기다 탁 갖다 놓는 거죠. 여기 8바이트 보통 4바이트 8바이트인데 XMG 4800의 경우는 8바이트 정보가 여기 탁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는
이 0x 508번지서부터 8개의 바이트 정보를 읽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제 그 ESC 쪽에 실질적인 그 취배 얘기죠. 버추어 말고 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한 번에 접근할 때마다 8바이트씩 EEPROM 정보를 읽어가니까 그 예를 들어 80바이트를 접근하려면은 여기를 이렇게 접근하는 횟수를 10번 접근해야 되는 거죠. 10번. 10번. 8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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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바이트.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칩을 메스터 쪽에서 접근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컨트롤 스테터스 레지스터 내가 리드하겠다고 하고 EEPROM의 어디 주소부터 세팅한 다음에 여기 접근해서 이쪽이 다 갖다 놓으면은 읽어가고 조금 기다렸다 읽어가야 돼요. 조금 기다렸다 요렇게 딱 조치를 취하고 조금 있다 딱 읽어가고 조금 있다 읽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EEPROM에서 아까 여기다가 세팅했던 대로 데이터를 다 갖고 왔다 할 때 읽어가야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마 여기 뭐 그런 식으로 읽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번만 세팅하고 뭐 계속 읽어갈 수 있는지는 내 모르겠는데요. 가급적이면 확실하기 위해서는 이 피로모드레스 한번 라이팅하고 조금 이 작업이 끝나면 읽어가고 또 다음번 이제 8바이트 증가시킨 주소를 여기다가 리드하고 8바이트 증가된 주소를 쓰고 조금 있다 읽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8바이트씩 이렇게 읽어가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02부터 508까지 6바이트를 먼저 세팅하여 EEPROM에서 읽어올 제어 방식 및 어드레스 세팅하고 조금 후에 0x 508 OF에 접근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508부터 몇 바이트 읽어가면 되는 거죠. 뭐 메모리 접근 방법, 메모리 카피 명령으로 여기서부터 8바이트 읽어가면 되는 거죠. 응? 여기 뭐 0x50F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0x508부터 8바이트를 메모리 카피 명령을 써서 가져가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슬레이브 쪽에 문서 있죠. 문서 중에 제 2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500 헥사로 500에 해당되는 게 EEPROM 정보니까 여기 EEPROM 정보 이렇게. 자, 502, 503에 요기 8빛이 이제 502가 되겠죠. 502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킷이 write to enable이냐 아니냐, write도 할 수 있냐 없느냐 이런 얘기죠. EEPROM 쪽에. 그 다음에 여기 5번, 6번은 몇 바이트 단위로 읽어가느냐. 8바이트. 보통 이제 우리가 8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 EEPROM이 이뮬레이션이냐 아니냐. 1번이죠, 1번. 이 PDI 이뮬레이트. 그래서 여기는 제가 0으로 세팅했고요. 왜냐하면 EEPROM 보통의 하드웨어상의 EEPROM의 크기가 16KB 이내더라고요. 특별히 이거보다 많은 걸 제가 아직 못 봤는데, 그래서 여기가 0, 1, 1, 0. 그래서 여기가 6이 된 거죠. 0x 6.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는 0. 그래서 여기 0은 write request, 그러니까 write는 enable이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통해서 EEPROM에 write 한 기능은 아직 발휘를 안 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0x6 경우 여기는 이제 0으로 처리했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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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0, 0, 0, 0, 0, 0, 1 이렇게 처리해야지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원래 정석은 01로 해야 되네. 01로. 제가. 근데 우리는 가상적이니까 뭐 그냥 리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석인 경우는 여기가 00001로 이게 세팅이 돼 있어야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커맨드는 리드 작업이다. EEPROM에서 여기는 다 이제 0000으로 제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지만 반복이 되는데 503의 내용의 01, 02, 03 경우에 하나여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read, write, reload 01, 02, read load가 3이 아니고 4네요. 이거 잘못 표현된 것 같은데 01, 02, 그러니까 04 경우에 하나에 접근하고 있으며 자 0x503이 0x01 그러니까 read 경우만 작동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제 ESVSI 코맨드가 read category 헤더 함으로 돼 갖고 작동이 함으로 그저 세팅이 돼서 작동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ECSI read write나 read ham 다 두 경우 뭐 잘 작동이 되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는 한번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경우 모두 read category header ham 함수로 호출해서 여기 나타내고 있는 이 필름 주소에서부터 데이터 랭스만큼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제로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지게 돼갖고 이제 메스터에서 읽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번 순서는 APWR, APWR 이거나 이걸 통해서 502를 먼저 접근해서 요거를 가동시키고 그 위에 이제 또 AP even read, FP RD를 read 쪽을 통해서 508을 접근해요. 이게 이제 ECT, LAC, EP 데이터 접근하면은 요 함수가 호출이 되거든요. 요 함수 또는 이제 요 ECSI read, write, ham 호출해서 8바이트 정보를 읽어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상적이다 보니까 8바이트 이상을 한 번에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메스터에서 ESC 쪽의 레지스터나 메모리 쪽을 이번에는 write 하는 과정인데 read 하는 과정이 이제 반대죠. read의 반대가 write니까. 다만 이제 그래서 이게 EC get AD 함수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제 read 대신 write죠. 단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ESC의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접근할 때 read 권한과 write 권한이 서로 다른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잘 가려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 자관 여기를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ESC에 레지스터 접근하잖아요. 메모리 접근은 뭐 이제 권한이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는 write 권한이 있는 것만 write를 해야지 write 권한이 없는 걸 write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세팅을 쫙 write가 가능하게 해놓으면은 벌써 이렇게 슬레이브가 사용할 수 있는 ESC 기능이 이제 발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내용은 대동소의 EC get AD하고 비슷하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EC set ADO 사용하고 있는 커맨드들은 APRW, APWR, ARM, ARMW, BRW, BWR, FPWR, FPRW, FRM, RMW. 반면에 로지컬 쪽은 여기에도 메모리 접근 컨트롤 레지스터나 뭐 메모리 접근할 때 이걸 쓰는데 여기서는 MMU하고 연계돼서 EC set ADO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따로 요거는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요 LRW나 LWR로 로지컬리 접근하는 방법은 따로 취급해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 그 중에 이제 ECAT Processor Write ADO 쪽 이 read 쪽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쪽 할 때 저 FMMU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 FMMU 쪽 제로나 1이나 2도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오리지널이는 이런 데가 처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를 추가로 한 거고요. 추가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왜 2까지만 했냐 그러면 통상적으로 뭐 더 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예제에서는 FMM도 0, 1, 2 정도만 사용되는 예제가 대부분이라 그냥 저도 FMMU 0, 1, 2까지만 처리를 했습니다. 이 보초에서.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처리를 할 때 정상적으로 이제 가져가게끔 메모리 카피에서 가져가게끔만 라이트 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 카피를 통해서 라이트 하는 게 아니고 요 사건 요게 발생됐을 때 다른 레지스터에 영향 주는 효과가 있으면은 그 영향 주는 것도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피지컬리는 이게 자동으로 돼 있을 텐데, 그죠? 자동으로 이런 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버추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매뉴얼을 읽어서, AL 컨트롤 레지스터가 뭔가 쓰게 되면은 그게 영향 주는 게 AL 이벤트 레지스터에 그 인터럽트 기능이 발생되게끔 여기다 라이트 하는 순간에 AL 이벤트가 인터럽트 발생하게끔 그 플래그를 세팅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은 매뉴얼을 읽어가면서 제가 매뉴얼을 레지스터 쪽에 작동되는 매뉴얼을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만들어서 세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버초로 만들려고 하는 데서 이제 애로 사항이죠. 이게 어렵죠. 이것은 이제 뭐 어떤 도큐먼트에 있어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매뉴얼을 읽으면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쪽 AL 컨트롤 레지스터는 only 무슨 기능만 있냐면은 리드 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쪽에서 슬레이브 쪽에서 또는 이제 여기 AL 이벤트 경우도 뭐 그러면 그게 이제 ESG 하드웨어에서 값을 세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있게끔 그런 걸 다 생각해 갖고 여기 라이트 하는 순간에는 나중에 슬레이브 쪽에서 AL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스 쪽의 컨트롤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스터가 이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슬레이브 쪽에 빨리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L 이벤트까지 요거 할 때 이벤트 쪽도 1로 세팅해서 슬레이브 쪽이 이제 여기를 이제 읽어볼 거거든요. 여기서 1 딱 발생하면 ESC 하드웨어 칩상으로는 AL 쪽에 그러니까 슬레이브 쪽에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걸리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근데 자관 그런 것들을 다 오래서 요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해야지만 버추어 이렇게 ESC가 만들어진 겁니다. 또는 이렇게 스테터스 쪽을 이렇게 접근해서 뭔가를 쓸 때는 이번에는 반대로 AL 스테터스 내용을 쓸 때 한 가지 AL 스테터스 쪽을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빛을 0으로 리셋 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가 0 여기를 0으로 돼 있으면 뭐 상관없는데 0이 안 돼 있더라도 0으로 시켜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줘야 버추얼로 기능이 잘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게 AL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쪽 스테이트 너 저 오퍼레이셔널 스테이트로 좀 가. 뭐 이런 얘기죠. 너 프리 오퍼레이션 상태로 가. 슬레이브. 이렇게 이제 명령할 때는 요 1번 빛을 0으로 하면서 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1번 요 4번 빛 그러니까 여기 4번 빛 비슷하죠. 요게 이제 에러가 슬레이브 쪽에서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하면서 발생하냐 안 하냐니까 여기를 클리어 시켜놓고 일을 시키면은 슬레이브 쪽에서 이제 스테이트 요거에 따른 이 메스트에서 보내온 명령이잖아. 라이트 해갖고 그러니까 스테이트에서 여기 읽어갖고 이제 오퍼레이셔널 스테이트로 바꿔줘야 되는데 뭔 일이 있어서 슬레이브 쪽에서 OP 상태로 못 들어가게 되면 그때 여기를
다시 요 네 번째 피스 인류에서 메스터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메스터가 여기 일을 시킬 때는 여기를 0으로 만들어 놓고 일을 시켜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문서를 보면서 이걸 터득을 해야 돼요. 저도 문서를 다 읽고 이거 터득해갖고 이런 걸 제가 추가한 거죠. 그만큼 이제 버추어 만들려면 조금 전반적인 그 작동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AI 스테터스 코드 경우도 이렇게 스테터스 접근해서 뭘 쓰면 쓴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스테이트적 레지스터도 이렇게 처리를 좀 해줘야 된다. 제가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 이제 제가 성공 되기까지 노력하면서 많이 문서를 읽어보면서 생각해 반 바로는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EC 메시지 박스 셋, 이 메시지 박스 쪽, 메모리 쪽 접근하는 거죠. 컨트롤 레지스터, 스테터스 레지스터보다는 메모리 접근하는 거. 자,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셋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SM 영역을 접근하는 것은 저번 뭐 get 경우와 마찬가지로 SII, EEPROM 쪽의 정보에 들어있는 synchronous major 정보 갖고 거기다가 write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ECSI sync manager set 함수에서 그래서 set 함수에서도 이제 제가 여기 뭐 처리했겠죠. 이렇게 변화시켜서 만들었는데 저건 요렇게 해서 뭐 함랭스 원 뭐 이렇게 뭐 변수를 제가 많이 만들었네요. 만들어 갖고 SM0 뭐 0, 2, 3 그러니까 SM도 이제 synchronous major 0, 1, 2, 3 0, 1, 2, 3까지만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 만약에 이제 새로운 예제가 나와서 싱크로너스 메이저 뭐 8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 이 다음에는 이제 같은 컨트롤 스테터스 레지스터 또는 이제 메모리를 이제 슬레이브 쪽에서 접근하는 경우에 대한 또 접근법이 다르니까 그것은 이제 그 레지스터의 권한이 메스터에서 접근하느냐 슬레이브에서 접근하느냐의 리드 라이트 권한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이쪽 영역은 또 추후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뭐 슬레이브 ESG 접근 경우에는 지금 뭐 SDO 쪽도 이렇게 미리 좀 써놨는데 이 부분 맞죠? 슬레이브 쪽에서 그러니까 슬레이브 쪽에서 접근이라는 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PDI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뭐 여기 제가 SDO 그러니까 서비스 데이터 오브젝트 쪽도 처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1600이라 심플하게 보이게 1600, 1200도 이런 식으로 쭉 바꿔 나갔고 성공시켰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액 SDO 600, SDO 700 쪽을 이렇게 써갖고 여기 뭐 LED 아웃도 젠 인 3454 뭐 이렇게 했는데 이쪽 작업이 벌써 제가 다 끝낸 모양이네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작업을 예전에 좀 해놓은 모양인데 다 해놨네요. 해놨는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것은 다음 강좌 시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 시간은 슬레이브 해서 ESG 쪽 영역을 접근, 그러니까 리드, 라이트 하는 경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 이론적인 강의는 좀 딱딱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끌면은 저 이렇게 동영상 강좌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듣는 분이 힘들겠죠. 간단하게 오늘은 여기까지로 간단하게 EEPROM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정도의 강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